안녕하세요. 웅플란트 치과 박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새로 마련한 이번 주의 임상 케이스라는 재생 목록에서 구독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임플란트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재생 목록에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이론을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보충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드릴 임상 케이스는 37분 대구치의 1+1 케이스입니다. 초진 사진인데요. 치주염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결과 잇몸 염증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보시다시피 뿌리 주변 전체가 시커멓게 보일 정도로 치조골의 흡수가 심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크게 흔들리는 상태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진작에 뽑았어야 할 경우이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보통 이를 뽑고 난 후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잔존 골폭과 골 길이가 크게 줄어든 상태로 암울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나 뼈가 재생될지는 다 아물어 봐야 알 수가 있고, 그때 가서야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한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발치 후 3달째인데 역시 예상대로 골 길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나마 아직도 단단하게 아물지도 못했습니다. 보통은 발치 후 3달 정도면 식립이 가능한데, 이처럼 염증이 심했던 경우는 골량이 많이 부족해지는 것 말고도 뼈의 재생 및 성숙 속도가 느려서 더 기다려야 하므로 불리합니다. 발치 후 6달째인데 이제 골량도 확정이 되었고 전보다는 더 단단하게 아물기에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해 볼 때가 되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특별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파노라마 사진에서 대충 봐도 신경 위치가 이 정도니까 잔존 골 길이가 짧아서 고난도의 케이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소 길이인 길이 6mm 픽스처를 심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부족하게 되는 픽스처의 고정력을 생각하면 가급적이면 넓은 골폭과 좋은 골질이 요구됩니다. 이런 평가를 정확하게 하려면 CT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립 예정 위치의 XR 뷰를 보니까 파노라마는 다르죠. 이 높이에서는 설측의 골병 및 치조골정의 치밀골이 재생이 안 되었고, 가운데가 아직도 덜 아물어서 시커멓게 보일 정도로 골질이 안 좋은 상태인데다가 근원심을 보면 여기가 신경엑스를 감안하면 치조골정으로부터의 가형골 길이가 매우 짧은 것을 코로날 뷰에서도 재차 확인이 됩니다. 여기가 신경이죠. 잔존 골 길이도 그렇지만 아직 뼈가 덜 차 있으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파노라마에서 다 아문 것으로 보인 이유는 협착의 치밀골청이 매우 두껍고 골폭마저도 넓어서입니다. 이제 발치 후 9달째인데 전보다 더 아물어서 파노라마에서는 골질이 좋아 보이지만 CT를 보면 아직도 뼈가 조금 덜 차 있죠. 근원심을 보면 치조골정이 높이인 여기서부터 신경 바로인 여기까지가 식립 가능한 픽스처의 길이인데, 코로날 뷰로 다시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신경 바로인 여기까지 골 길이를 측정해 보면 5mm 같이 안 되니까 임플란트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식립 위치를 근심으로 조금 옮겨보면 골 길이 6mm가 잡혀서 픽스처 식립이 가능해집니다. 치조골종의 침입률도 덜 생성되었고 골질도 아직까지 나쁘지만 지름 3.8mm, 길이 6mm, 커프 길이 2 내지 3mm 정도의 픽스처를 심으면 초기 고정이 얻어질 듯 합니다. 만약 여기서 더 아물기를 기다린다면 상악 대합체가 아래로 정출될 수가 있어서 별로이죠. 이미 발치 후 9달이 지났는데다가 지금 심어도 다시 3달, 즉 발치 후 1년이 지나서 크라운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 정도 기간이라면 대합치가 아래로 정출되어서 나중에 크라운의 교합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는 것이 더 나은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은 대합체의 뿌리가 3개인데다가 뿌리 주변으로 골질에 상관없이 단단한 칠밀골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이죠. 길이 6mm 픽스처 하나를 심어서 그것도 근원심으로 9월 유착이 부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3개의 뿌리가 받치는 대합체의 고정력을 과연 언제까지 잘 받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픽스 측립이 가능한지 뒷자리에서 살펴보니 길이 6mm 픽스처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히 1+ 방식으로 2개의 픽스처를 심었습니다. 만약 심을 자리가 없었다면 하나만 심는 것이고 그러면 과도한 교합력 때문에 임플란트의 수명이 짧아지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원심의 CT 사진으로 길이 6mm 픽스처 2개를 가까스로 심었고 근심 픽스처를 협설적으로 보면 잇몸 길이가 3mm인데 커프 길이 2mm인 픽스처를 선택해서 심었습니다. 그 이유는 CT도 오차가 있고 다 믿을 수는 없으므로 혹시나 신경에 손상을 줄까봐 일단은 1mm 짧게 심은 다음 CT를 찍어보고 위험하면 거기서 멈추고 괜찮으면 마저 심겠다는 생각에서였는데 괜찮아서 깊게 심었습니다. 원심 픽스처이고 아슬아슬하게 심겨졌죠. 식립 직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지름 3.8mm, 길이 6mm, 커프 길이 2mm 일체형 픽스처 2개를 심었는데 조립형을 안 싣고 일체형을 심은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지름이 3.8이라서 조립형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이고 둘째, 편리한 무절개 방식으로 심기 위해서입니다. 조립형을 무절개 방식으로 심으면 식립 깊이를 맞추기가 어렵고 나중에 지대주 결합 작업도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일체형은 심자마자 상부가 잇몸 위로 나와 있으므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기 고정이 크게 잡혀야 하고 씹거나 혀로 자꾸 미는 등 만지면 힘을 받아서 유착 실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쪽으로만 식사를 해야 하는 등 환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성 환자분이라서 협조를 잘해줘서 한 달 후 체크를 하니 양호합니다. 보철 후 한 달, 즉 식립 후 4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파노라마에서는 근원심으로 골짝 상태가 괜찮아 보이지만 CT에서는 모든 픽스처에서 그렇듯이 상부에서의 갭이 보이는 것을 엑셀 뷰에서도 마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협술적으로는 갭이 없이 치조골과 픽스처가 잘 맞닿고 있고 또한 식립 초기에 비해서 4달 동안 골질이 더 성숙되고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원심 픽스처에서도 협술척에서의 골 재생 및 성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